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뭐 설사를 한다거나 변비가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하면 나 장이 안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뭐 혹시 뭐 그런 거 외에도 뭐 이런 게 좀 장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변 같은 경우 어쩌다가 설사할 수 있고 대변을 매일 안 봐도 이틀이나 3일 만에 봤다면 정상에 속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식을 했는데 네.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배가 아파서 설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도 장 누수 증후군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에 딸기 맛있잖아요. 네네. 근데 딸기에는 무수한 구멍이 그쵸. 많은데요. 거기에는 사실은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장 누수라든지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은 딸기 먹고 탈이 나고 봄 미나리 맛있잖아요. 네. 그거 생거 먹고 탈 나는 거예요. 뭐 굴이나 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런 분들이 장이 누수됐다고 하는데 장 누수라는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집이 이제 세면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 하잖아요. 그쵸. 저는 장 육모가 이렇게 촘촘하게 딱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게 느슨해지기도 하고 음주를 계속 하고 그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외에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위화장이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이에서 이게 누수가 된다. 아니면은 이제 가스 차고 뭐 이렇게 부글부글 끓이는 게 오래되면은 장이 이제 누수되면서 틈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음식 속에는 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많거든요. 그쵸. 이거를 처음에는 입에서 씹으면 침으로 살균해요. 그래서 잘 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천천히 씹어서 잘게 부어서 위에 가져오면은 요 위산이 네. pH 1 내지 2 아주 강한 산성인데요. 네. 이 위산에 의해서 다 세균을 녹여야 돼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된다면 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장이 누수가 되면은 위장에 있는 장에 있는 음식물이 이렇게 장 육모를 통해 새잖아요. 그럼 혈관으로 가는 거예요.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이 혈관으로 나가죠. 그러면은 혈관에서 염증이 생기고 네. 심한 경우가 폐혈증에 걸려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것이 이제 이런 경우고 네. 또 다르면은 이제 이게 장이 누수가 되면은 네.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가 네. 그 틈을 타고 가요. 그러면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 찌꺼기가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네. 혈액을 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밀가루의 글루텐이 그 장내벽에 들러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 거기에 들러붙어. 네.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향신료, 조미료가 전부 다 장을 통해서 혈액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건강에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은 괜찮은데 네. 다 같이 먹었는데 나만 유독 이렇게 늘 고생하고 또 화장실에 가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쾌변하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쾌변이 안 되고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별은 안 나오고 또 다시 나와야 되고 그쵸, 이런 그쵸. 경우 여러 가지 변비나 설사가 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장의 누수가 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 누수라는 게 우리가 누수가 이제 물이 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뭔가 그 대장에서 대장 그 밖이라고 해야 되나? 글로 이제 혈관으로 나가는 거죠.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소장 위장에 있는 그 음식물이 네. 일부가 혈액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게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도 떨어뜨리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찌꺼기들이 그 혈액을 타고 내 온몸을 돌겠네요. 네, 특히 네. 지방이나 단백질은 소화되지 않으면은 장 내벽의 틈을 타고 나가지 못하는데요. 네. 단백질은 소화되지 않아도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단백질이 그래서 네. 이제 소화 효소제가 있는데 소화 효소제를 요즘에 많이 먹지만 네. 탄수화물 효소가 주로 많은데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은 효소제를 먹으면 이 단백질 찌꺼기를 네. 다 청소하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혈액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효소제를 먹으면은 그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단백질 찌꺼기들이 이제 깨끗하게 분해가 된다. 네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이제 장 건강 때문에 요즘 이제 유산균 드시는 분 많잖아요. 네. 유산균 제품들 진짜 종류도 많고 뭐 너무 많죠. 유산균 자체도 있고 또 전에 먹는 것도 있고 후에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이 유산균 제품들을 먹으면 장이 정말 좋아지긴 하는 건가요?
네, 대부분 뭐 네. 홈쇼핑을 통해서 먹고 약국에서도 사고 네. 유산균들이 각 집마다 두세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드시라고 하면 우리 집에 다 있다고 선물 받아서 있다고 이런 분들이 네.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제 유산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식물 유래 유산균, 동물 유래 유산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 동물 유래는 우유를 갖고 만든 거죠. 아, 요거는 네. 이제 서양이 낙농업이 발전됐으니까 우유를 가지고 유산균을 만들었죠. 아, 야구르트가 되겠네요. 그럼? 네네, 요구르트도 네. 만들고 네. 치즈도 만들고 유산균도 만들고 그래서 세계적인 유산균들이 유럽의 약간 서늘한 지역에서 이제 브랜드가 있는 유산균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유를 발효시킬 때는 단일 균주를 네. 10시간 정도 발효를 해서 몇 가지를 섞어서 제품화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동양에 더 좋은 유산균이 사실 먹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간장, 된장이 아, 장. 네, 그 속에 유산균이 많아서 시골의 장수 노인촌에 가면 네네. 그분들의 장을 조사하면 락토바실러스 퍼멘텀균이라는 그 균이 굉장히 많아요. 이 유산균의 특징은 뭐냐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낮춰주는 그런 성인병에 좋은 그런 유산균이 네. 된장이나 간장에 있는 거예요. 소금이 있는 환경에서 발효가 됐기 때문에 네. 훨씬 생명력이 좋아요. 이런 동양의 좋은 유산균 우리가 먹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김치 있잖아요. 네네. 김치에 좋은 유산균이 있는데 우리가 김치 건더기만 먹지 말고 국물을 먹으면 그 속에 좋은 유산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락토바실러스 사케이라고 하는 유산균이 있는데요. 이 유산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토피, 알러지, 비염에 특화된 그런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화된 네. 그런 특화된 제품도 있거든요. 그리고 청국장도 좋고 그래서 이 동양인과 이 서양인의 장의 길이가요. 네. 동양인이 약 80cm 더 길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서양인은 육식을 해서 사냥한 그런 민족이고 동양인들은 이제 주로 채식 위주의 민족이기 때문에 채소를 소화하기 위해서 장의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유로 만든 유산균은 서양인에 더 적합하지만 동양적인 뭐 김치, 된장, 간장 여기에서 훨씬 더 좋은 유산균이 있는데 특히 유산균이 있고 유산균 생성물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동치미 네. 아시죠? 네. 동치미는 국물이 있고 건더기가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물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굉장히 속이 좋은데요. 그 국물 속에는 유산균이 대사된 그 물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동치미 국물 같은 거를 제품화하는 건 어려워요. 부패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요 제품을 일본에서 먼저 개발했어요. 그래요? 서양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오. 이거는 유산균 생성물질이다. 포스트바이오틱스다.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벌써 이 제품화돼서 과립도 있고 액상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걸 못 만들었다가 처음에 이제 과립형을 성공하고요. 네. 이제 콩을 발효시켜요. 콩을 3일간. 3일간 발효시키는데 우유는 단일 균주를 하지만 콩을 발효시킬 때는 공소배양법이라 해서 여러 가지 균을 같이 배양해요. 그러면은 이제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아니고 야생에 더 강하듯이 여러 균주가 치고받으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유산균이 만들어지고요. 또 호모균도 같이 배양해서 질염에도 좋아요. 이런 유산균주를 이제 액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예요. 지금은 일본 제품보다 더 과학화돼서 더 좋아요. 그리고 일본을 수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좋거든요. 요런 식물성 유산균을 먹게 되면 이제 과민성 대장, 장 누수를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약국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이 많고요. 이제 쉽게 비유하면은 우유로 만든 유산균은 장 속에 떠돌아다니는 나쁜 균은 억제해요. 근데 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또 나빠져. 그런데 이 식물성 유산균은 어떠냐면은 장 내벽에 완전히 화학결합 수준으로 딱 들러붙어요. 악성 부패균이. 이거를 이렇게 캐내고 살균하는. 왜 그러냐면은 그 액상 유산균 생성물질 속에는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천연 항균 물질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식물 속에서 그런 게 가능하냐 생각하면은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식물에서 곰팡이에서 그 나쁜 균을 죽이는 그 항생제가 나왔듯이 이렇게 콩을 발효시킨 유산균 생성물질 속에서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나쁜 균을 죽이고 근데 이제 항생제는
유익균도 죽이고 부패균도 같이 죽이는 그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막 설사를 하는 게 유익균도 죽었기 때문이죠. 아, 식물 유래 유산균 생성물질은 부패균만 없애주고 유익균은 보존하고 또 나만의 고유 유산균을 길러줘요. 그래서 한 2주부터는 차차로 부패균을 억제하고 장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장이 너무 나쁘다. 어떤 분은요 네. 멀리 갈 거는 꿈도 못 꿔요. 네. 왜냐면 어디 가도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부터 아, 왜냐면 언제 네, 화장실 갈지 네. 모르고 그거부터 이제 식당에 가면 딱 파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장이 안 좋은 분들이 식물성 유산균 생성물질 먹고 좋아진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실제 사례도 저희 책에 많이 썼습니다. 아,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제 동물성보다 식물성 유산균이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하고 네, 근본적으로 장이 나쁜 사람을 해결하는 그런 성분이죠.